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제조혁신협회입니다. 먼저 제조혁신 유레카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로 제조혁신 유레카가 이제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하여 대표적인 온라인 세미나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제조혁신 유레카에서는 좀 더 최신의 알찬 내용과 정확한 정보, 정책, 그리고 기술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들어 1차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발표는 글로벌 메이드 파서블, GP의 조시 킴 파트너 매니저께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인데요. 발표 내용은 HR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강소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소개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 시 우리 기업이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와 시사점, 그리고 글로벌 고용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신규 시장 진출 솔루션 소개, 글로벌 제조 및 기술 강소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리모트 고용 플랫폼을 활용한 제조 기술 기업의 스마트한 해외 시장 진출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유익한 정보의 장이자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시킴 파트너 매니저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R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 187개국에서 글로벌 채용 및 고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GP의 조시킴입니다. 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좀 HR 관련돼서 특히 해외 진출 관련된 HR 관련돼서 유레카하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먼저 오늘 행사에 초대해 주신 스마트 제조 혁신협회 김문선 사무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단법인 스마트 제조 혁신협회는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한국 경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HR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제목으로 한 30분 정도 준비한 내용 발표 드리고 3시 정도까지 Q&A 세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용어가 좀 언급이 될 텐데요. 뭐 PO, EOR 등 이제 전문 용어가 이제 나올 텐데요. 오늘 세션을 통해서 이 정도만 좀 인지를 하셔도 나중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해외 시장 진출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발표 잘 들어주시고요. 발표 중간에 뭐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발표 후에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제 제 간단한 뭐 소개 자료입니다. 현재 저는 이제 GP라는 글로벌 HR 기술 기업에서 한국 파트너십을 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시장 개발 전문가이고요. 국내 중견 기업 소속으로 홍콩 상해에서 현지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수행, 뭐 B2B 영업, 법인 관리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에이펙 지역에서 이제 아시아 퍼시픽 시장에서 9개국 14개 시장에 진출하고 확장하는 것을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외 현지에서 전략을 수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좀 뭐 많이 저도 경험했고요. 오늘 준비한 이제 HR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행에 관한 내용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좀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현재 초등학교 자녀 2명이 있고요. 일뿐만 아니라 뭐 삶으로도 글로벌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총 6가지 이제 포인트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이 해외 신규 시장 진출 시 초반에 실패하는 원인을 좀 몇 가지 짚어보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비즈니스 본질 뭐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이 아니라 뭐 외적인 부분으로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한 뭐 HR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할 거고요.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뭐 제조 및 기술 기업의 글로벌 사례를 좀 공유 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무리하고 Q&A 세션을 진행할까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HR 기업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글로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시행을 합니다. 뭐 좀 약간 뻔한 결과였을 수도 있지만 뭐 코로나,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이제 각종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뭐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기업은 신규 시장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업은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설문 결과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해외 시장 진출의 평균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기업들이 대부분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이 시대에 뭐 확실한 기술, 그리고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사실 이제 속도랑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점에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 진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또 이제 진출 어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전략과 좀 솔루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진출 옵션을 좀 이제 조사를 해봤고요. 뭐 여러 이제 옵션이 존재하지만 또 여러 단계가 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옵션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와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회사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을 하는데 뭐 대략 한 크게 4가지 정도 좀 러프하게 기준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뭐 자원 투입량, 뭐 통제 수준, 뭐 리스크 강도, 그리고 이제 유연성입니다. 특히 이제 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투자, 즉 이제 현지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개발에 대한 어떤 우리의 컨트롤, 우리의 어떤 그런 통제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는 것 이외에 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라든지 뭐 받게 되는 어떤 현지 규정 준수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어떤 리스크의 강도가 앞으로 이제 상당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쉽게 비즈니스를 또 이제 시작하고 또 접을 수 있는 유연성 또한 이제 최소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이 안 돼서 법인을 이제 청산하는 경우가 이제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또 까다롭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지의 법인 지사를 설립해서 진출하는 방식은 우리가 대기업이 아니라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이제 모든 조건이 어떻게 보면 충족이 된 다음에 어떤 그런 이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또 어떤 해외 확장에 대한 속도를 또 유지 혹은 높이고 또 시장 진입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해외 진출 시에 자원 투입량,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또 비즈니스에 대한 컨트롤을 높이고 또 유연성을 유지하는 솔루션을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중간중간 질문이나 이런 거는 챗박스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정말 이 장표만 가지고 한 뭐 5시간은 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러한 시행착오의 이제 근본적인 사실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뭐 몇 가지로 저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나 검증의 부족. 그리고 이제 go-to-market 전략이라고 하죠. GTM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세부적인 전략이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성급하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뭐 의사결정권자라든지 몇몇 어떤 리더들의 결정으로 성급하게 또 현지의 법인 지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시행착오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 해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기업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시장은 뭐 한국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이 저희를 통해서 한국에 진출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인력 고용을 통해서 진출하는 부분도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인구 5천만 중에서 인구 절반이 뭐 수도권에 다 모여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굉장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 어떤 다문화, 어떤 다언어 국가에 비해서 어떤 좀 상대적으로는 한국은 굉장히 한국 소비자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죠. 거기에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보급률, 그리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어떤 반응하는 어떤 스마트한 소비자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그걸 발전시켜서 사실 아시아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런 마켓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제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특히 이제 해외는 세일스 사이클 자체도 굉장히 이제 길고 비용 구조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외 법인 설립해서 나가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경험하시는 부분이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는지조차도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리스트를 보시면 의외로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 우리가 자신 있어 하고 핵심적인 부분으로만 해외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리스트를 요약해 보면 국내보다 긴 세일즈 사이클로 인한 이제 캐시 번아웃, 그다음에 현지를 잘 모르는 본사에서 파견된 인력에 의한 잘못된 의사결정, 그다음에 부적절한 현지 인력을 채용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그다음에 뭐 잘못된 오피스 위치 등 시행착오, 그리고 현지 시장 이해 부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진출 초반에 이제 사업을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전이라면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현지인 인력을 먼저 고용해서 시장을 좀 이해하고 검증하고 그 현지화 프로세스를 좀 먼저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고요. 또 이제 현지 전시회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B2B 고객이나 아니면 현지 파트너를 발굴해서 시장을 먼저 같이 테스트해보고 검증 후에 이제 들어가야지 결론적으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현재 법인을 이미 설립을 하셨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어떤 핵심적인 활동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머지 이제 비핵심 영역은 철저하게 아웃소싱하고, 또한 이제 클라우드 기반 어떤 플랫폼을 세스 플랫폼이라고 하죠.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시간을 좀 보고요. 여유가 되면 이 장표 관련돼서 좀 돌아와서 몇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 요인을 3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시행착오를 저희가 줄여야 되고요. 한국에서 파견되는 어떤 주재원보다는 어떤 관리 업무에 어떻게 보면 주재원들은 좀 포커싱이 되어 있겠죠. 좀 현지 업계를 잘 알고 검증된 현지 인재를 통해서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또 그런 인력을 또 우리가 검증을 또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한국보다 긴 어떤 세일즈 사이클을 대비해서 충분한 시간과 자금 확보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사업 초반에 어떤 시장에서 철수하는 어떤 그런 사태를 좀 이제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어떻게 최근 글로벌에서 좀 주목을 받는 HR 플랫폼 및 솔루션을 활용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에, 신규 시장 진출에 리스크를 줄이고 또 속도를 높이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지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기존의 성공 방식이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성공 방식이 이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 아시다시피 전략이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곳을 더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가기 위한 어떤 방법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좀 활용 가능한 글로벌 진출 및 인력 고용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보이는 어떤 HR 관련된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2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PEO와 EOR이라고 하는데요. PEO는 한국말로는 전문 고용 조직, EOR은 이제 기록상 고용주라고 이제 불립니다. 요 두 부분만 오늘
건져 가셔도 사실 오늘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PEO는 이제 공동 고용의 의미로서 특히 미국에서 유효한 개념입니다. PEO는 이제 미국 시장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제 솔루션이고요. 이제 PEO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업체가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과 미국에 설립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PEO 회사가 공동으로 현지 직원을 고용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제 PEO는 이제 HR 관련된 부분에서 뭐 급여 지급, 뭐 복리후생, 뭐 세금 납부, 인사 노무, 규정 준수 등 전반적인 HR 업무를 기업 대신에 수행하는 이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어떤 규정 준수에 대한 또 책임도 공동으로 같이 이제 쉐어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 SME들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인사, 세무, 노무, 뭐 입사 절차, 퇴사 프로세스 등 전반적인 HR 업무를 전문 조직한테 맡기고 사업에만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EOR입니다. EOR은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솔루션이고요.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법인이나 지사를 아직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렇지만서도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기업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신규 시장 진출하기에 앞서서 현지 리더급 현지인 직원을 좀 퀵하게 고용해서 시장을 좀 검증해 보거나 시장 진출을 준비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현지에 이제 중요한 고객사가 발굴이 되었는데 현지 고객사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소통, 어떤 그런 서포트 업무를 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다양한 아니면 현지 국가의 커머셜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는 현지 국가에 진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 국가에 있는 특정한 인력을 저희가 고용을 하고 싶을 경우, 하지만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가 없을 경우에 EOR이 현지에서 기록상 고용주로서 고용과 채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업무와 어떤 위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은 글로벌 HR 전문가인 EOR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HR 관련된 업무와 또한 리스크를 위임하고요. 또 빠르게 현지에 법인 지사를 설립할 필요 없이 바로 건너뛰어서 사람을 서치해보고 또 맞는 후보자가 있으면 현재 인력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마 본 개념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EOR과 PEO의 이제 비교 장표입니다. 네, 이렇게 좀 도식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EO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에만 국한된 솔루션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PEO는 HR 업무를 전문 기관에게, 전문 기업에게 맡기고 이제 리스크를 함께 이제 공유하는 측면이라면 EOR의 경우는 현지에서 고용 주체가 EOR 회사가 되기 때문에 HR 업무뿐만 아니라 어떤 1차적으로 현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법무, 세무, 노무, 인사 관련된 규정 준수 리스크는 EOR 회사가 이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EOR 같은 경우는 EOR 회사의 서비스 커버리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EOR 회사의 역량에 따라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일례로 GPE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87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PEO는 이제 미국 시장에만 좀 더 국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설립되어 있는 주에서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인사 관련된 부분을 PEO에게 아웃소싱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다른 주에 만약에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곳에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야지 PEO 회사에게 어떤 HR 관련된 부분을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EOR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비교적 더 유연하고, 왜냐하면 현재 법인 설립 절차 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채용 후보자 서치만 완료가 되면 뭐 빠르면 12시간 이내로 본 인력이 이제 온보딩, 입사가 돼서 속도와 유연함,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 그리고 리스크 해치라는 이 네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PEO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소, 이제 이것도 이제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5명에서 10명 이상 되는 인력이 있을 경우에 PEO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현지 직원 고용 어떤 규모에 따라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옵션을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겠고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인력을 이제 고용하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인사, 노무, 세무, 법무, 뭐 예를 들자면 또 개인정보 보호, 뭐 GDPR이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현지에서 EOR 같은 경우는 EOR이 위임을 받아서 일차적인 리스크를 이제 관리를 하고요. PEO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리스크를 같이 공동으로 부담 혹은 쉐어하는 이제 구조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EOR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별로 좀 상이하고요. 그렇지만서도 어쨌든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PEO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만약에 근무하는 어떤 PEO가 관리한 어떤 인력이 뭐 사무직이 아닐 경우, 뭐 이제 여러 근로 상황이나 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부담해야 되는 어떤 상해 보험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별로도 법규가 다르고 회사마다 업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PEO 서비스를 고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제 어떤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OR과 PEO를 이제 비교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EO는 이제 미국에서만 유효한 개념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다 보니까 가능한 이제 공동 고용 모델입니다. 이제 본 장표는 어떤 진출 옵션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이 가능한지를 좀 약간 도식화했고요.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전략적인 이점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네. 만약에 현재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더라도 만약에 현지인 직원이 한 명도 아직 고용이 안 되었다면 EOR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EOR을 통해서 초반에 어떤 리스크 관리라든지 어떤 현지 HR 규정 준수 의무에서 또 이제 법적 유연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음을 좀 리마인드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서영규님 혹시 그 음소거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월 관련돼서 아마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프로세스를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이제 본사에서 활용이 가능한 솔루션이고요. 첫 번째로는 먼저 진출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현지인 채용 후보자를 찾습니다. 뭐 기업이 직접 채용 후보자를 서치할 수도 있고요. 현지 리크루먼 회사의 도움을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력 채용 부분에서 대부분의 이제 2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요. 뭐 GP 같은 경우는 GP Recruit이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다. 또 그 플랫폼 상에서 채용 후보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현지에서 산업별, 직무별로 최적의 현지 로컬 서치펌이랑 이제 플랫폼 상에서 매칭이 됩니다. 뭐 이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후보자 서치를 해볼 수 있고요. 이 프로세스 상에서 장점은 최종적으로 인력이 고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부담 없이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팁이라면 이런 현지인 인재를 찾기 위한 면접 등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질적인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귀중한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해 볼 것을 좀 제안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인력의 서치가 되면 두 번째로는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이제 복리후생이라면 이제 4대 보험이라든지 한국으로 치면요. 뭐 퇴직금이라든지 뭐 연차라든지 이게 국가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이제 고용계약서에 다 녹아져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고용계약서 생성에 사실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인을 설립했지만
현재 법규라든지 현재 보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엑스퍼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별도로 또 컨설팅을 받아서 또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을 이제 막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라면 현재 뭐 401k라든지 어떤 메디케어라든지 어떤 그런 현지에서 일반적인 어떤 보험을 제공을 할 경우에 회사의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EOR 회사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EOR 회사는 현재 이미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복리후생 옵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GP 같은 경우는 플랫폼상에서 이제 20분 만에 어떤 그런 선택을 하시면 복리후생 설계 및 어떤 고용계약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냐면 우리가 신속하게 오퍼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인재들이 회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이제 정확성과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세 번째로 이제 고용계약서의 서명이 끝나면 빠르면 12시간 내에 이제 현지의 온보딩에서 입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EOR 회사의 역량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EOR 회사 명으로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EOR 회사를 확인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또 체크리스트화 해가지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사소속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EOR 회사일 경우에는 어떤 그런 법적인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속도 부분에서 월등한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입사가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GP와 같은 뭐 플랫폼 기반 EOR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 본사에서 HR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플랫폼을 제공해서 하나의 이제 대시보드로 이제 글로벌 팀원의 이제 HR 관리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향후에 저희가 사람을 더 뽑을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확대할 건데 이 부분이 국가마다 뭐 주마다 만약에 달라질 경우에는 향후 본사에서 혹은 법인에서 관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으로 스케일업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도 2월 회사를 선택할 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간략하게 이제 GP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GP는 이제 2012년도 미국 보스턴에서 창립이 됐고요. 현재 이제 SaaS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 187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 선도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업계 최초로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으로 187개국의 현지 규정에 맞는 고용계약서와 복리후생 설계가 플랫폼 상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단 20분 만에 생성이 가능한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과 더불어서 글로벌적으로 업계에서 가장 큰 사내 법무팀과 HR 전문 인력 팀을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발표된 2월 업계 현황 보고에서 GP가 이제 업계 1등 기업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뭐 자료를 제가 공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뭐 기준으로 전 세계 뭐 2천여 개의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뭐 주요 고객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익숙한 뭐 줌 같은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뭐 제조, 유통, 컨설팅, 헬스케어, 금융, AI, IT 소프트웨어, 대학교 등 각종 기업과 기관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업계 거의 유일하게 이제 이익을 내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2억 달러 이제 지분 투자를 추가로 받으면서 기업 가치는 한화로 한 6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법무팀과 전문 조직을 저희가 전 세계 40여 개 오피스를 통해서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매 분기 시행하는 뭐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5%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각종 HR 기관에서 특히 EOR 업계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선도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의 이제 직장인 6명 중에 1명이 이 회사를 통해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는 ADP라는 PEO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ADP와 저희가 이제 전략적 지휘 관계로 API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업계 유일하게 함께 서비스를 저희가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187개국이라는 업계 최다 서비스 커버리지, 그리고 이제 업계 최다인 전 세계 100여국에 저희가 직접 설립한 법인으로 이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술력으로 봤을 때도 업계 최초로 AI 기반의 이제 고용 계약서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떤 현지 이제 사내 변호사와 HR 전문가 인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EOR 업계에서 GP는 고객 경험과 서비스 품질 그리고 기술에서 업계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이 이제 SaaS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인데요. 뭐 채용부터 퇴사, 뭐 급여 지급부터 연차 관리, 현지에서 세금 납부, 개인정보 보호, 현지 규정 준수, 그리고 이제 뭐 업무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제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에게 통화로 이제 저희가 본사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메일로 문의할 경우에는 최대 4시간 이내에 저희가 답변이 가능한 어떤 헬프 데스크도 글로벌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모든 것을 클라우드 기반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요 부분은 이제 요 장표 하단에 이제 링크가 있는데요. 요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이제 데모를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 자사 이제 웹사이트에도 가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고요.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어떤 시간을 제가 1대1로 어레인지해서 소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글로벌 진출 어떤 HR 전략 관련돼서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신규 시장 진출 시에 핵심적인 영역에만 집중하시고 나머지 영역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현지 전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위임하시길 제안드립니다. 특히 HR 관련해서는 현지 법인 및 현지 직원이 있으시다면 뭐 PEO, 아직 뭐 그런 부분이 법인이나 지사가 세팅이 안 되셨다면 EOR 솔루션이 좀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EOR이나 PEO 회사가 어떤 SaaS 플랫폼, SaaS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지, 어떤 서비스, 어떤 지원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업계 평판은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말씀들이 오늘 언급드린 기준으로 좀 비교하셔서 맞는 어떤 그런 회사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를 어떻게 해서든 관리를 일원화하고 시스템화 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신규 시장 진출 시에 처음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세팅하시냐에 따라서 향후에 많은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혹은 글로벌적으로 어떤 솔루션과 SaaS 기반의 플랫폼이 가용한지를 보시고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 일원화시키실 것을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기업들의 이제 2월 이제 사례인데요.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9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싱가포르 제조기업 사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2천여 개 고객사 중에서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또 이제 제조업 이제 분야의 이제 고객사들입니다. 이제 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이제 2005년에 설립이 됐고 식물성 기름을 활용한 동물 사료 식품이나 유화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싱가포르 본사에서 이제 미국 시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현지의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어떤 시차로 인해서 어떤 빠른 업무 전개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고용이나 채용에 대한 어떤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현지의 조직이나 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서 신규 시장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어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싱가포르 본사에 있는 HR 인력이 이제 싱가포르가 다른 어떤 노동법이라든지 어떤 미국의 현지 노동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EOR 어떤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의 어떤 HR 전략 수립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제 EOR 회사를 활용해가지고 현지의 인력을 먼저 고용해서 시장을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파트너십을 전개해서
추후에는 이제 법인 지사 설립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 진출할 때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가 이제 먼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사를 통해서 대리상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품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현지화라든지 현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객사만 너무 의지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EOR 서비스를 통해서 현지의 현지 직원을 빠르게 고용해서 이제 빠르게 어떤 신규 시장 테스트에 대한 부분, 어떤 현지화 작업을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도 이제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시장이라든지 한국과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국내 본사에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EOR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뭐 GP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만약에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한국의 어카운트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어카운트 매니저를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협업이 가능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저희가 미국에 또 HR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서 미국에서 EOR을 통해서 고용된 팀원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GP의 HR 스페셜리스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디컬 기술 기업인데요. 미국 기업입니다. 본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메디컬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정말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 역량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법인지사가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어떤 연구원을 이제 채용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 연구원이 실제적으로 미국에 이주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지의 어떤 캐나다에 있는 연구원을 빠르게 어떻게 보면 풀타임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EOR, 그러니까 GP를 활용을 해서 빠르게 고용 관계를 맺고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어떤 글로벌 탑 탤런트를 이제 채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닉 월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델에서 분사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플랫폼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 델과 이제 분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이제 25년 동안 했던 이제 글로벌 어떤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법인의 지사가 필요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하고 하지만서도 법인 지사를 했지만서도 현지에 이제 실력 있는 인재 같은 경우는 GP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풀타임 고용 관계를 맺어서 안정적으로 그 인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시장이죠. 같은 경우는 법인 지사를 설립하기에 앞서서 EOR을 통해서 GP를 통해서 현지의 인력을 풀타임으로 고용해서 인력도 검증하고 시장도 검증하고 그래서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신규 시장을 또 진출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GP와 협력해서 2019년도에 글로벌 대규모 고용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또한 이제 GP를 활용해서 동유럽 시장에 인력을 풀타임으로 고용해서 또 시장 진출 효과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네, 먼데이닷컴입니다. 뭐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이스라엘의 본사를 둔 이제 기업인데요. 본 기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본사가 이스라엘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 직원들이 이제 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고용 관계를 맺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먼데이닷컴 본사 HR팀에서는 고민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GP와 협업을 통해서 그 인력들이 본국으로 이주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2월 그러니까 GP를 활용해서 리모트로 이 인력을 고용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글로벌 탑티어 탤런트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확장 전략을 실행하는데 또한 글로벌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는데 현지의 법인이나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GP를 활용을 해서 글로벌적으로 최고의 인재를 고용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호주에 설립되어 있는 이제 휴먼 퍼포먼스 솔루션 기업인데요. 본 기업은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운동 선수라든지 직원의 어떤 운동이나 신체 능력을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올림픽 협회와 현지 프로축구단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였으나 유럽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 이제 6개월 소요 예정으로 파악이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1년이 더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지의 비즈니스 전개라든지 고객사 어떤 서포트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싱가포르 시장, 싱가포르 이제 고객사가 확보가 되면서 좀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라고 알아보는 중에 GP를 통해서 빠르게 싱가포르 현지 인력을 고용을 해서 개발된 이제 발굴된 고객사를 빠르게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퍼시픽 인근 시장으로 진출하는데도 2월 GP를 통해서 현지 인력을 먼저 고용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법인지사를 설립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어떤 그런 성공 방정식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혹시 이제 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시면 저희가 말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혹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전달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뭐 질문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예.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네네. 제가 질문이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 저한테 허락해 주셔가지고 시간을 좀 활용하고 싶네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 이메일 주소고요. 그 다음에 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좀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필요하신 정보, 추가적인 정보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한테 좀 연락 주시면은 해외 진출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EOR이라는 어떤 그런 솔루션만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사실은 이제 해외 진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뭐 시장 진출 전략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컨설팅 회사, 뭐 법인 설립, 뭐 인력 채용,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법인이 설립된 후에 이제 어떤 뭐 회계에 관련된 부분, 관리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주요 마켓에서는 정말 저희가 많은 좋은 어떤 파트너사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외 진출 관련돼서는 뭐 상관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좀 빨리 좀 설명을 넘어갔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저기 질문 하나 있으시네요. 네, 먼저 요거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비서 채용 등 인력회사와 비정규 인력을 단기간 계약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2월도 이와 비슷한 형태인가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차이점이라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글로벌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풀타임 고용 베이스입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의 개념이고요. 네, 그렇지만서도 물론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직원을 이제 뭐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EOR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요.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서 이제 퇴사가 될 수 있도록 2월 회사가 이제 어, 진행을 하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GP가 글로벌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이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을 이제 해고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사실 이제 노무 이슈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떤 과정이나 사유의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at will employment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람을 해고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프로세스 상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기간으로 저희가 만약에 단기 어떤 그런 뭐 계약직 직원이나 프리랜서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나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급여를 저희가 글로벌적으로 이체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해외에 있는, 모처에 있는, 뭐 어디에 있는 글로벌 팀원한테 내가 페이를 하고 싶다.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소개드린 EOR 같은 경우는 풀타임으로 고용을 하는 형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계약이 아니라 정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자유롭게 만약에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채팅창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활동 영역 확대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경로가 필요할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부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그리고 공기업들도 사실은 어떤 이런 새로운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명을 이제 밝힐 수는 없고요. 이제 공기업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법인이 다 지사가 다 세팅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이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카자흐스탄 쪽에 그런 이제 구소련 뭐 국가라고 하죠. 이쪽에 이제 한류가 불면서 한국 담배라든지 건강식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 이미 이제 법인이 있긴 하지만서도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아직까지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세일즈는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서포터하기 위해서 EOR이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인력을 좀 확보하는 부분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아까 이제 계약직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어떤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조건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현지에서 굉장히 큰 어떤 잠재적인 법률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현지의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계약직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떤 그 IP 보호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어떤 바인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풀타임으로 GP를 통해서 인력을 고용했을 경우에 어쨌든 그 고용 계약서에 IP 보호 관련된 조항을 저희가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법적으로 어쨌든 어떤 IP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뭔가 법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호 장치를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마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풀타임 어떤 인력을 EOR을 통해서 고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세션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마이스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하고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점점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 중에서 상당수가 사실은 한국의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서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글로벌적으로 어떤 인재들을 고용하기를 또 희망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인바운드 비즈니스인데 글로벌 기업이 저희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인재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기업들이 약 100여 개가 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에게 오퍼를 받으셨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도 2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요. 글로벌 기업들도.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 계약은 왜냐하면 그 기업이 한국에 법인 지사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인력을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급여를 지급하거나 어떤 4대 보험을 지급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다 이제 급여에 이제 다 합쳐서 그냥 이제 컨설팅 계약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회원님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고용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세금을 납부하는 뭐 연말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다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저희가 또 발생하는 또 HR 이슈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를 고용하는 회사는 한국에 법인 지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 HR 담당자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직원으로서, 이게 팀원으로서 한국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최근에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재택근무로 글로벌 기업의 업무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GP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저희 회사를 또 본인 이제 글로벌 회사에 본인 회사에 이제 그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입장에서도 이러한 HR적인 솔루션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해외 나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추후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신다든지 혹은 이제 그런 기업들의 컨택을 받으셨을 경우에 능동적으로 좀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별도 자료, 오늘 발표해 주신 자료는 저희가 배포해도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이메일 주소 지금 네,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자료는 요 QR코드 스캔하시면은 보이시고요. 확인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 자료는 제가 적절하게 편집해서 공유 받으시는 게 더 좋으시겠죠? 네. 네네네. 그럼 그 부분 제가 어레인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게 또 예, 명강사는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게 명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한 말씀 하셔도 좋고요. 뭐 네. 네, 궁금한 점은 아까 그 알려주신 이메일로 해서 보내드리면서 소통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조시킴 매니저께서 그냥 인사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 협회의 뭐 모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혁신이 정말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HR 영역이 굉장히 DX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뒤쳐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R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개념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있는 인재를 마음껏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역으로는 뭐 내가 이제 인재라면 그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솔루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역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에 또 그렇게 또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GP라는 회사는 지금 한국에 현재 저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글로벌 업계 기업 뭐 중에서 동종 업계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한국에서 팀원이 많고요. 글로벌적은 1,400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2023년 1차 제조혁신 유레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나가기 하겠습니다.